2025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1962조에서 3476조로 77% 폭등한 겁니다. 1년 만에 1500조 원이 불어났어요. 이 폭등의 결과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1년 새 247곳에서 323곳으로 76곳이나 늘었어요. 10조 원 이상 기업도 62곳. 이게 2025년 한국 주식시장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1500조의 이익 누가 가져갔을까요? 주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이 뭔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사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은 주식의 본질부터 시작합니다. 상장과 비상장이 뭔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 주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주주로서 내가 갖는 권리까지 순서대로 쌓아갑니다. 이번 편은 3편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식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그 다음 편에서는 역사 속 주식시장 드라마를 봅니다. 주식 들어봤는데 왠지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느낌을 바꿔드릴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주식이 뭔지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피자 가게로 시작하는 겁니다. 10억 원짜리 피자 가게를 여는데 혼자 감당하기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친구 4명이 2억 5천만 원씩 나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가게 전체의 4분의 1씩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주식입니다. 1년 뒤 가게가 잘 됐어요. 가게 가치가 10억에서 2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 지분 가치도 2억 5천에서 5억으로 2배가 됩니다. 이게 주식이 오르는 원리예요. 같은 원리로 친구 3명이 앱 개발 회사를 시작한다고 해봐요. 3천만 원씩 투자해서 각자 3분의 1씩 주주가 됩니다. 2년 뒤 회사 가치가 10억이 되면 내 지분은 약 3억 3천만 원이에요. 왜 회사는 주식을 파는 걸까요? 회사가 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계속 붙어요. 하지만 주식을 팔면 이자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대신 회사 소유권 일부를 나눠주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회사 소유권 일부를 주는 거니까요. 이게 주식 발행의 핵심이에요. 주식 이꼬르 회사 소유권의 증서.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의 차이입니다. 토스, 컬리 같은 회사는 들어보셨죠? 멋진 서비스인데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거래소에 등록이 안 됐거든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려면 개인끼리 직접 연락해서 흥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인중개소 없이 개인 직거래하는 것처럼요. 불투명하고 어렵죠. 상장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거래소에 공식 등록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상장으로 단번에 12조 7,500억 원을 조달했어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장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본금, 매출, 주주수 등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 회사나 들어올 수 없어요. 또 상장을 하면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경영 결정을 수많은 주주들이 지켜봐요. 그래서 쿠팡은 한국이 아닌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와 빠른 성장을 원했거든요. 정리해볼게요. 상장은 공인중개소 등록이고 비상장은 개인 직거래입니다. 상장 회사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비상장은 어렵고 불투명한 개인 거래예요. 그러면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한국에는 크게 2개가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프로야구로 치면 코스피는 1군 정규리그, 코스닥은 퓨처스 2군이에요.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검증된 대기업들이 있어요.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804개 상장사, 시가총액 약 2,243조 원이에요. 코스닥에는 바이오, IT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주로 있어요. 조건이 코스피보다 완화돼 있어서 성장성 있는 기업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1,603개 상장사, 시총 약 420조 원이에요. 코스피 상장이라고 무조건 안전하고 코스닥이라고 위험한 건 아닙니다. 단지 심사 기준과 기업 특성의 차이예요. 이제 회사가 처음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순간, 즉 주식 공개로 넘어가 볼게요. 주식 공개는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 데뷔, 투자자 입장에서는 첫 판매에 참여하는 기회예요. 주식 공개 과정은 5단계로 흘러갑니다. 먼저 회사가 상장을 결정하고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고 공모가를 정한 뒤 상장하고 마지막에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공모가는 주식 공개 때 처음 정해지는 가격입니다. 증권사와 회사가 협의해서 이 회사, 이 정도 가치로 시작하자 결정하는 출발선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구분이 있어요. 공모가는 주식 공개 첫날 단 한 번 정해지는 출발선이고 시장가는 그 이후 매일 거래소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바뀌는 가격이에요. 한번 시장에 풀리면 공모가는 역사 속으로 시장가만 계속 움직입니다. 2021년 8월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를 봐요. 공모 신청에 무려 2,500조 원어치 주문이 몰렸습니다. 핀테크의 미래다 하는 기대감이었어요. 공모가 39,000원에서 상장 첫날 69,800원으로 79%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떨까요? 2026년 5월 기준 약 25,250원입니다. 공모가보다 35% 낮아요. 첫날 흥분이 전부가 아닌 거죠. 반대 사례도 있어요. 2023년 반도체 회사 파두는 공모 당시 올해 매출 1,023억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분기 매출이 수천만 원대에 불과했어요. 주가 폭락, 집단 소송, 증권사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2026년 3월 K뱅크가 3번의 도전 끝에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한 달 뒤에도 공모가 8,300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주식 공개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공모가가 낮다고 좋은 회사가 아니고 첫날 급등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제 주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봅니다. 주식시장은 경매장과 비슷해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요. 이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삼성전자의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주식을 처음 만들 때 정한 상징적 가격이에요. 그런데 2026년 5월 시장가는 약 26만 500원이에요. 무려 2,605배 차이입니다. 왜일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이 회사 미래가 밝다는 사람들의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오해 하나. 주가가 높은 회사 이꼬르 좋은 회사? 아닙니다. 삼성전자 26만 원이 비싼 회사인 게 아니에요. 그냥 수요가 많다는 신호입니다. 가격은 수요의 결과이지 회사 품질 인증서가 아닙니다. 오해 둘. 주가가 오르면 회사도 좋아한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주가가 너무 오르면 회사가 새 주식을 더 비싸게 팔아야 해서 투자자들 부담이 커집니다. 오해 셋.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도 무조건 올라간다? 아닙니다. 이익이 늘어도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다 반영돼 있다면 주가는 제자리일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오르는 만큼 주가가 따라오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시가총액이란 무엇인지 봅시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주당 가격 곱하기 발행 주식수예요. 이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가 드는지 그게 시가총액입니다. 오해 넷. 주가 높은 회사가 큰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약 150만 9천 원이에요. 삼성전자는 약 26만 500원. 삼성바이오가 거의 6배 비쌉니다. 그럼 삼성바이오가 더 큰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시총을 보면 삼성바이오 76조, 삼성전자 1522조예요. 삼성전자가 20배 더 큰 회사입니다.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해 5. 주식수가 많으면 큰 회사다? 아닙니다. 주가 100만 원짜리 회사 주식 100만 주와 주가 1만 원짜리 주식 1000만 주는 시총이 똑같이 100조 원입니다. 한국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을 볼게요. 삼성전자 시총 1522조는 세계 11, 12위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1018조는 세계 16위예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투자할 때 주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전체 가치, 즉 시총이에요. 주가가 낮아도 주식수가 많으면 시총이 훨씬 클 수 있거든요.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부분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라면 당연히 권리가 있어야겠죠? 주주에게는 3가지 핵심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의결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사 선출, 사업 방향, 배당금 결정 같은 중요한 결정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주식 1주 이꼬르 한 표입니다. 두 번째, 배당 청구권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그 일부를 나눠받는 권리예요. 통장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단, 회사가 이익을 내야 하고 배당을 결정해야 가능해요. 세 번째, 신주 인수권입니다.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내 지분율이 희석되는 걸 방어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주주의 핵심 권리입니다. 의결권은 경영 참여, 배당 청구권은 이익 분배, 신주 인수권은 지분 보호예요. 정리하면 주식을 사면 세 가지 권리가 함께 옵니다. 회사 결정에 투표하는 의결권, 이익을 나눠받는 배당 청구권, 그리고 새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 이 셋이 주주의 핵심 권리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의결권, 배당 청구권, 신주 인수권 세 가지를 다 가져요.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종목명에 아무것도 안 붙은 게 보통주입니다. 그런데 종목명에 우가 붙은 게 있어요. 삼성전자 우, 현대차 이우비, 이게 우선주입니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보통주보다 먼저 더 많이 받아요. 실제로 삼성전자 보통주는 26만 500원인데 삼성전자우는 약 16만에서 18만 원대예요. 같은 회사인데도 우선주가 약 30% 싼 거죠. 의결권이 없는 만큼 할인된 가격입니다. 장기 배당 투자자라면 우선주, 회사 성장에 베팅하고 싶다면 보통주. 어느 쪽이 맞냐는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요. 둘 다 주식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식의 본질 소유권의 조각이라는 것부터 상장과 비상장의 차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특성, 주가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시가총액이 진짜 회사 크기라는 것, 그리고 주주 3대 권리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은 기초공사예요. 오해를 정리하면 주가가 높아도 작은 회사일 수 있고 첫날 급등이 장기 좋은 투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영업이익과 주가는 반드시 같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식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얹을 겁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 뉴스를 다르게 읽는 법까지 다뤄요. 지난 인플레이션 편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 가치가 녹는다고 했는데 주식이 그 방어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